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요 글로벌해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된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숨겨진 발톱, 중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란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글로벌 위선과 한국의 외교 참사. 제가 왜 이스라엘과 이란 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을 국내 이슈들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이 이재명 똥꼬에 줄 서서 찬양하기 바쁘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언론에 선동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게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애매한 위치,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선이 이 북한 꼬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면 더욱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 눈이 예루살렘과 테헤란을 넘어서 이제는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팍스뉴스가 어젯밤이었습니다. 중국발 보잉 747 항공기 5대가 이란으로 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화물의 실체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고체 연료 및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부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국면에서 한국의 정부가 정체성을 드러냈고 노선을 제대로 찍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와 함께 친이란 논평에 나선 한국 외교부다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가 뭣도 모르면 입이라도 닫고 있지.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에 기습 공격을 한 후에 바로 외교부에서 이런 논평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이죠.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시면 미친 짓이다라고 했죠. 뭣도 모르면 입 닫고 있으면 반이나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란을 편들고 이스라엘을 잘못했다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라는 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래놓고 G7에 가가지고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한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왜 외교 참사로 따라왔는지, 왜 거기서 패싱이 됐는지, 왜 거기서 접촉 불가 인간으로 취급당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고 국가적으로 성명을 낸 나라가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그리고 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관세 협상마저 방치하면서 오직 독재 체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이죠. 한미 공조는 붕괴 직전입니다. 전략적 혼선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요 중국의 실체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혹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이고요.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의 고립에 대해서 심각히 다룰 겁니다. 미국 내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권이죠. 미국이 어쩌든 관세가 어떻든 무대응하고 국내 정치 폭주에 대한 집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이죠. 구독자몰에 가보시면요. 40년 외길 인생 정주식 명인의 용암 참외가 있습니다. 백화점 납품급 참외인데요. 산지 직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최고 등급 용암 참외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태그나 구독자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2025년 6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에 중동 정세가 급격히 긴장되는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는 보잉 747 항공편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5대 인데요. 이 해석이 지금 난무합니다.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물류 지원이 아니다. 사실상 군사 지원의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요. 해당 화물에 대해서는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 또는요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 부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요, 공개적 발언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기존의 반미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이란을 향한 직접적 지원을 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진핑과 푸틴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19일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내용은 세계의 새로운 동요와 변혁의 시기가 접어들었다. 충돌 당사국, 특히 이스라엘이 조속히 휴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둘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란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 네가 휴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시진핑이 먼저 이 푸틴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똥줄 땡기는 놈이 누구?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선에서 말이죠, 명백히 친이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외교부 정도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중국 동구에 줄 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전통적인 자유진영 국가인 한국이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 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저기 테러 국가들하고 같이 손잡겠다. 그들을 감싸는 듯한 논평을 외교부 명의로 내놓았다라는 게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보가 단지 외교적 무능이냐? 아니요. 그거를 넘어가지고요,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7 테이블에서 그렇게 접촉 불가 인간으로 취급당한 겁니다. 아니, 저 새끼 저건 뭐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란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란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규탄 성명을 냈어. 쟤 뭐야, 또라이야. 그러니까 마크롱이 저거 맞아, 윙크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G7 회의에서도 정상들과 면담 없었죠. 실무 만찬도 없었죠. 그냥 지역 주지사들 만남으로 끝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역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할 놈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과 협상할 놈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반미하는 놈들이고, 전부 다 화염병 던지고, 전부 다 미 문화원 불태우고 이 짓거리 하는 인간들 뿐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 감성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사람이 한덕수 정도. 한덕수한테 뷰티풀 한덕수 트럼프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일에 이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대가리가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덕수는 둬야 되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7월 8일이 마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죠. 7월 8일까지 2주 3주 안에 이 관세 협상 제대로 못하면요, 이 중국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거고요. 대한민국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50년 가까이 쌓아온 이 무역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체제를 완벽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박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교적 고립이 아니라 사실상 전략적 자살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우려되는 거는요, 미국 내에서 이란과 연계된 다음 타겟 대상이 누구냐? 북한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이란, 이스라엘이 성공 후에는 북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좀 가보시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능한 국힘, 이게 전혀 답 없다. 국제사회가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 새끼 뭐야? 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박살이 난다. 그거에 대한 계기가 뭐냐?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북한에 대한 이 핵시설 타격, 이스라엘처럼. 두 번째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에 야, 너 주한미군 빼서 우리 대만 해협으로 갈 거야 했을 때 이재명이가 중국 전쟁, 대만 전쟁에 왜 우리가 끼어듭니까? 이쪽 쉐쉐 저쪽 쉐쉐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이재명을 끌어내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게 없는데요.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내에서 이란과 다음에는 북한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남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중단 상태입니다. 경제 외교는 사실상 실종됐죠. 할 놈이 없습니다. 국내 언론은 말이죠, 그냥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기를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인 것 같은데요. 아이언돔의 결함에 대한 기사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귀퉁이에 조금 지금 좀 다뤘는데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미쳐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10여 발을 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이 심각히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언론이란 기능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외교부가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친이란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면서 자유진영 내에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보름도 안 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국내에서 검찰 장악하고 있고 언론 통제하고 있고 방송 장악하고 있고 정치적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 중국 동꼬에 서서 전 세계에 혼동되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이란을 돕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미국은요,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미국은요, 벙커버스터에 대해서 실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유기부터 시작해서 비트 스텔스 폭격기 출격을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다음에 북한이라는 발언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전 세계는 말이죠. 지금 실질적인 자유대, 전체주의의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란 편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건 뭐냐? 자유진영 내에서 고립과 전략적 무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자유진영 내에서 탈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이 정권이 외교적 무능과 독재적 행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송두리째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부정당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요 글로벌해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을 헌신하고 희생한 윤석열 대통령, 그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각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